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장이라는 것을 할 때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외면했던 것, 회피했던 것을 억지로라도 마주할 때 비로소 나의 성장 속도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면하고 싶던 순간들도 있을 거고요. 외면하고 싶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랑 성격이 잘 안 맞아서 혹은 너무 잘 돼서 나랑 비슷했는데 너무 잘 돼서 시기 질투가 나갔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서 회피했거나 아니면 그 직업이 그 직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다녔는데 결국 나에게 남는 건 없더라 라는 것을 한 번씩은 인생을 살면서 느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에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살면서 누구나 마주치기 싫은 감정, 상황,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외면하면 잠시 편해질 거예요. 잠시 편해지지만 그 불편함은 돌고 돌아서 결국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회피는 쉽지만 성장은 그 너머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외면하던 것을 마주할 때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진짜 성장을 하고 싶다면 일단 마주하라는 거죠.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거, 거기에서 변화라는 게 시작됩니다. 어떤 감정, 어떤 기억, 어떤 상황이든 마주하는 순간들은 언제나 불편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마주한다는 것, 이런 상황 인식 자체가 좀 불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좋든 나쁘든 감정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일단 내가 싫었던 것을 마주한다라는 그 상황 인식 자체가 불편하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로 피하려고 하죠. 그건 생각하기도 싫어. 그건 이미 지난 일이야. 그런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지 라면서.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가 진짜 성장하는 순간은 바로 그 외면하고 싶던 것들과 억지로 마주했을 때 진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왜 외면하는 것을 마주하면 성장을 할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해결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실패를 감추려 하면 할수록 문제는 깊어집니다.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을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런 걸 좀 느껴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직장에서 수년간 회사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년간 프로젝트를 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 프로젝트 성과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 실패를 어디다? 상황 탓을 하는 겁니다. 상황 탓. 네. 상황 탓을 하다 보니까 상사는 자꾸 바뀌게 되었고 팀원들과도 갈등이 커져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실패가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실패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회사에서는 정리해고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 정리해고라는 형태로 이제 일이 터져버리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걸 그제서야 내 자신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거죠.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걸 외면하느냐 마주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비로소 다시 설 수 있는 위치로 내려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실패를 인정하면 약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설 수 있다라는 뜻이 뭐냐? 결국 어게인. 다시 내가 리셋,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실패를 하면 다시 시작, 다시 딛고 처음부터 다시라는 것을 하기 싫기 때문에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내가 실패했다면 인정하십시오. 그 순간 해결책이 바로 들어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질투, 수치심, 열등감, 그것도 내 자신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정은 인정할 때 사라집니다. 억누를수록 커진다라는 거죠. 나도 저처럼 인정받고 싶다. 저 사람처럼.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우리는 종종 이런 감정을 계속 일상생활에서 느끼면서 살 겁니다. 누굴 보면서? 나보다 나은 동료, 후배, 선배, 직장내 동료, 그리고 뭐 잘된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고, 저 사람처럼 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돈을 벌고 싶다 등등 계속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물어보게 될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계속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곧바로 스스로를 자신이 꾸짖게 됩니다. 아,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유치하구나. 이러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감정은 인정할 때 사라진다. 억누를수록 커진다. 억누르지 말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질투든 수치심이든 열등감이든 느꼈다면 그것도 내 자신이기에 그 또한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죠. 뭐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해요. 심리학에서 뭐 한 30대 여성이 늘 쿨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 했는데 SNS에서 친구의 성공을 축하하는 글을 써봤더니 혼자 있을 땐 속이 뒤틀리고 자기 자신이 하찮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느 날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놨다고 하네요. 너의 성장이 부러웠어. 그리고 내가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웠다 라는 말을 던졌더니 놀랍게도 친구는 그녀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대화 이후 그녀는 삶의 진로를 진심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질투, 수치심, 열등감 이런 자신의 발전에 원동력으로 삼으면서 이런 감정들이 조금씩 사그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때,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죠.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식의 자각 상태로 나아갑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실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심리학 그런 인터뷰에서 저도 이제 본 건데 실제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사례가 뜻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열등감을 느껴서 이 열등감을 혼자서 삭히고 있다가 결국 글로 이 친구에게 표현을 했더니 이런 열등감, 질투심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사그라지면서 이제 오히려 자신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혼자만 삭힐 것을, 외면했던 것을, 그리고 마주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을 스스로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곧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고 오히려 그 이후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식의 자각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이런 질투를 느끼는 것도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고 수치심, 열등감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재벌들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감정들이라는 겁니다. 절대 내가 못나서 생기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질투심, 수치심, 열등감을 느꼈다면 그 또한 자기 자신이기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감정은 조금씩 사그라들고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나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게으른, 무능함, 이것도 모두 나입니다. 진짜 나를 직면할 때 오는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까? 등등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방에 옷더미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쇼핑을 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만든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낮다는 사실로 피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뭐 아예 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해왔던 프로젝트, 그렸던 그림, 그렸던 PPT, 뭐든 간에 자신이 꾸준히 해왔던 것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죠. 무능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무능한 사실의 결정판, 그러니까 결과판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을 마주하지 않고 오히려 자꾸 보기 싫어서 회피하는 모습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 계속 드리지만 그 현실과 마주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그 유명한 방송작가 김미경 작가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이 한번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게으르고 무능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처음으로 내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무능한 것을 인정을 하면 다음 단계, 넥스트 레벨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넥스트 레벨, 넥스트 스텝. 네.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질 수도 있고요.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집착하다 보면 문제는 그때부터 계속 누락되고 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피곤하고 지쳐도 계속 열심히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나는 나태할 수가 있고 감정에 휘둘릴 때가 있고 그래서 결과가 좋지가 않았구나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나는 뭘 바꿔야 하지라는 질문이 가능해지다라는 거죠. 이 넥스트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질문이 가능해야 합니다. 발전할 수 있는 질문. 그 질문이 뭐죠? 나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대단하지도 않아요. 나는 뭘 바꿔야 하지?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나는 뭘 바꿔야 하지라는 이 간단한 질문은 사실 우리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직면하지 않고 마주하지 않고 그냥 뭔가 결과만 나쁘면 결국 무능한 나, 게으른 나로 모두 치부해버리면서 일반화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내 스스로 질문을 잘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나를 고쳐갈 수 있고 결국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가족, 친구, 동료의 감정. 결국 회피는 독이 되고 직면은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관계 속의 갈등은 가장 마주하기 어려운 현실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말해봤자 더 싸우기만 해. 이러면서 회피는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그런데 회피가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피는 중립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피는 가운데에서 중재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피는 관계를 서서히 파괴하는 침묵의 독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침묵의 독과도 같다. 침묵하는 게 제일 전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늘 자신을 우리가 회사에서 인신공격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오던 상사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 동료를 깎아내고 인신공격을 하는 그런 상사가 간혹 있는데 이런 갈등들이 참고 가다가 결국 한번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동료 혹은 자신이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저를 계속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무시하면 하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그 이후로부터는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상사는 처음으로 사과를 하는 것을 진심 어리게 했고, 이후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고 어색해질 수 있을 법한 그런 사이도 이전보다 훨씬 솔직하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저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저는 여기서 좀 느낍니다. 정말 자기가 무엇인가 기분이 나쁜 게 있으면 뭐 따박따박 대들라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당하거나 부당한 감정들이 오고 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정중하게 말할 필요는 저는 분명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통하고 안 통하고는 그 이후의 문제고, 말조차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더 피해를 주고 내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무례하게 하는 직장 동료나 뭐 상사가 있다라면 정중하게 한 번쯤은 말을 해도 저는 꽤 괜찮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골머리 안고 쌓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일들이 이 말 한마디에 해결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사과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관계가 오히려 회복이 되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00%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관계 또한 우리가 마주하고 말할 때 비로소 회복의 실마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마주하지 않고 회피를 하거나 침묵을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관계는 절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해야 관계는 알 수 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다는 점. 관계는 무조건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그래야 치유가 가능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주하는 고통, 피하는 고통, 그리고 어떤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만큼 마주하는 고통을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고통은 같은 고통이더라도 피하는 고통보다는 마주하는 고통이 더 불편하고 무서울 겁니다. 하지만 늘 저는 말을 합니다. 마주하는 고통은 당장은 불편하지만 무섭지만 그 끝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끝은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마주하는 고통 이후에 성장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피하면 성장도 없고 불편함도 없습니다. 무섭지도 않고요. 대신에 끝도 없다. 네, 피하는 고통을 선택을 하면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는 결국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 결과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이 결과를 내고 끝을 내야 할 필요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피하면 그게 해결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폭탄처럼 터질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정말 위태위태한 거죠.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내가 싫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피했던 거, 내가 너무 싫어하던 사람, 싫어하던 상황, 싫어하던 직장, 내가 싫어하던 프로젝트, 내가 피했던 프로젝트, 내가 시험에 너무 떨어져서 피해온 시험 재수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의미를 갖는 중요한 무언것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마주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생각보다 마주하는 고통이 오히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당신은 무엇을 외면하고 있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싶고요.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 실패를
탓만 하고 있진 않나요? 괜찮은 척 하느라 스스로 지나치게 하고 있진 않나요? 계속 실패로 내가 노력했던 분야를 이제는 그만해야지 하고 외면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조금 더 하면, 한 번만 더 하면 성공하는데 9번뿐이 안 해서 실패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면 너무 지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인간이라면 당연히 다 겪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이면에는 다 반복된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과 인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반은 마주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당신의 성장은 그 불편한 진실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패해서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너무 잘 되는 모습이 시기 질투나서 쳐다보려 하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 떠오르기 싫었던 어떤 특별한 실수들에 대해서 너무 외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제는 그것들을 모두 직접 마주해야 될 때가 온 거고, 직접 마주해보면 의외로 다른 결과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제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주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당장 내가 월요일부터 회사에 가서 마주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고민한 게 있다면 마주하십시오. 관계 속에서 월요일부터 내가 피할까 말까 마주할까 고민한 게 있으면 마주하십시오. 직면하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도 그렇고요. 어려운 거 계속 틀려도 실패해도 좋습니다. 계속 내가 대놓고 마주하고 실패하면서 직면해보면 나중에는 결국 그것이 매우 쉽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분명 올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데, 그 성공이라는 게 꼭 부의 성공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도 성공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